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스케치 작업에다 그 텍스트를 입히는 방법과 에, 스케치를 사라지게 하고 어, 그 텍스트만 공중에서 떠돌게 하는 효과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픽셀을 엽니다. 그림을 불러오는 것도 아니고 밑에다 다른 프로그램을 대서 그리는 것도 아니고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작업도 아닙니다. 그냥 이 작업은 대책 없이 낙서하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십시오. 애들처럼 장난처럼 애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립니다. 그리고 끝나는 부분을 시작점과 맞춰서 이렇게 전부 다 그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군데군데 그 곡선 대신 예리한 그 각이 생겨 가지고 이런 것은 그 PT 작업에서 나중에 그 필기도구를 첨부했을 때 요 부분 넘어가는 장면이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편집 도구를 이용해서 곡선으로 완만히 그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 필기 편집 도구가 아주 포토샵이나 그 에펙트처럼 어렵지가 않고 아주 쉽습니다. 대충 그냥 완만하게 그 만들어주면 됩니다. 됐죠? 아직 이 부분이 좀 뭐가 나는데 이런 경우는 그 포인트를 하나 Alt 키를 누르고 하나 더 첨가해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수정해주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도 이상하네. 됐습니다. 그냥 됐다고 합시다. 그냥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 Save as 누르고 OK. 그냥 CCCC로 누르겠습니다. CCCC. 이런 경우 이 편집 도구를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삭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계속 이 직선이 생기는데 됐습니다.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은 마우스 휠을 이용한다고 얘기했죠.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세이브 에즈 CCCC 픽셀을 끄고 비트를 엽니다. 스케치 추가를 해서 스케치 추가 레이어를 해서 불러줍니다. 레이어 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작업을 하시든 처음에 파일을 불러올 때 크기가 적당치 않으면은 위치를 이용해서 화면 구성을 맞춰줘야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앞으로 돌렸다 뒤로 돌렸다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크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이용하시든 전체 화면에 안정감 있게 배치만 하십시오. 달리 이 궤적에다 더 첨가할 작업은 없고 오늘 목표가 글씨를 흐르게 하는 거니까 이게 두껍던 약간 그 각이 졌던 별로 표가 나질 않습니다. 글씨가 흐르는 것이라서 별로 표가 나질 않습니다. 궤적을 이렇게 배치를 하셨으면은 이 슬라이드가 첫 프레임에 왔을 때 작가를 선택해서 제로로 감춰줍니다. 이건 또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아, 이게 새 화면을 부르지 않아서 이런 게 나오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새 화면을 불러줍니다. 텍스트를 지우시고 스케치 레이어를 불러옵니다. 위치를 이용해서 적당히 키워주시고 지금 화면을 넘었으니까 너무 큽니다. 이 정도 하고 위치 이렇게 중간에 놓겠습니다. 이 크기 조절은 그 위치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 마우스 휠을 앞뒤로 전후 돌려가지고 맞출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휠 픽셀에서도 그 마우스 휠 가지고 크기를 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프레임에서 작가를 선택하신 다음 제로로 돌려서 감춰 주시고 적당한 지점에 슬라이더를 갖다 놓고서 이번에는 열어줍니다. 다시 감추시고 다시 열어줍니다. 4단계에서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는 효과를 만들었는데요. 이 스케치 디자인이 지금 낙서를 지금 불러서 이용하고 있지만은 다른 다소 좀 볼만한 그림이나 어떤 작업을 불러와도 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작가를 이용해서 감췄다 열었다 감췄다 열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시간도 그냥 임의로 설정해서 적당한 지점에다 슬라이드를 갖다 놓고 이 작가에서 감춰주고 열어주고
그 작업만 한 다음에 필기도구를 전에는 그 필기도구로 사람 손이나 저 같으면 그 지프 파일을 불러서 그 필기도구처럼 이렇게 그렸다 지웠다 했는데요. 이 바탕에 아무리 어려운 그림을 갖다 놔도 이 과정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필기도구를 다 밀어두고 텍스트를 이용해서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찍으시면은 스케치 레이어에 새 레이어, 그러니까 이 텍스트 레이어를 첨부하겠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예 누르십시오. 지난 버전에서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여기 레이어 메뉴를 찍고 들어가서 레이어 부착을 이용했는데, 물론 지금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활성 레이어에 그림을 첨부하시든 EPS를 첨부하시든 텍스트를 첨부하시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 버전에서는 여기뿐 아니라 그냥 통상 사용하는 이 명칭을 뭐라고 붙여야 저런지 모르겠는데, 이 도구창에서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텍스트를 불러서 지금 찍었는데요. 이 궤적을 감춰놓고 보면 이 글자가 덜렁 남죠. 요것을 이제 이 한글로 바꿔줘야겠죠. 이게 한글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시려면은 현재 스케치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이 본 화면에 변경 창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텍스트 변경을 눌러줍니다. T자가 된 버튼, 모든 텍스트 변경 눌러주면 이렇게 새로 입력된 New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요거를 한글로 바꿔주면 됩니다. 저는 자나깨나 금자밖에 모르니까 또 금자를 써먹겠습니다. 금자는 어디 가고 낙엽만 흩날리느냐. 금자는 어디 가고 낙엽만 흩날리느냐. 아무렇게나 해서 그 하나의 문장을 만드십시오. 이거보다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됩니다. 그럼 다음 확인. 근데 이 new라는 글씨가 안 보일 경우는 여기 모두 보이기를 찍어주면 안 보였던 게 보여집니다. 이거 다시 되돌아갔는데요. 금자는 어디 가고 낙엽만 구르느냐. 이 물음표 보기가 싫으니까 금자는 어디 가고 낙엽만 구르느냐. 글자가 안 보이죠? 이거는 이 영어를 처음 그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그 기본으로 설정된 폰트가 블랙 뭐라고 하던가, 그 폰트하고 한글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하는데, 그 바꿔주는 방법은 이 본화면 창이 아니라 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도구 창에서 여기 ABC라고 표시된 이 부분을 찍어줍니다. 글꼴 변경이라고 보이네요. 여기를 찍어서 이 글꼴 모음에서 폰트를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아리알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본 폰트로 설정이 돼가지고 한글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우리 한글을 한글 폰트를 불러주면 되겠죠. 근데 한글 폰트라고 해서 무조건 불러온다고 되는 건 아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글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게 그 기밀관 서체인데요. DX 기밀관 서체인데 그걸 불러보겠습니다. DX 기밀관 볼드 선택. 그런 다음 현재 이게 유니코드라고 이 문자 집합이라는 박스에 이렇게 유니코드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다른 서체 같으면 이걸로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특별한 그 서체 이 어떤 기준 때문에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만드는 사람들 간에 뭐 무슨 사인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보일 겁니다. 이런 경우 여기 유니코드를 여기 디폴트라는 항목하고 바꿔주면 됩니다. 디폴트. 그럼 한글이 보이죠? 지난 버전에서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코리아 한글이라는 이 항목을 찍어줬는데요. 보시다시피 그걸 선택하면 이번 버전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글을 쓰실 때는 디폴트를 선택해 주시라고 제가 자습서에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어렵사리 찾아낸 결과입니다. 디폴트. 그러면 이 키프레임이 와 있는 처음 자리에 와서 이 텍스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까 스케치 그 키프레임을 줬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궤적을 따라서 글자가 움직이는데 이게 현재 3초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트 그 도안도 좀 복잡하고 글자도 좀 길다라니까 시간을 대폭 늘려서 60초로 설정해 줍니다. 60초 늘림. 그럼 궤적을 따라서 글자가 흐릅니다. 뱀처럼 꾸불꾸불 아주 잘 돌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적인 그 윤곽은 잡혔지만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스케치를 감추고 이 글자만 떠돌게 하겠습니다. 중지하고 스케치를 선택한 다음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 키프레임이 위치한 그 딱 정중앙에 와서 이 투명도를 이용해 가지고 투명도를 1로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이 효과 변경 창으로 넘어가서 바꿔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투명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투명도를 높여 가지고 감추려면은 이 네 군데를 다 맞춰줘야 합니다. 다. 여기도 역시 투명도를 높여서 안 보이게 해주고 안 보이건 보이건 요 부분도 높여줍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감춰주면은 이 궤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보시다시피 글자만 흐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요
키프레임이 정중앙에서 투명도를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두 개가 겹쳐 있어요. 하나가 지금 제대로 위치를 못 잡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아마 이거 앞부분 것이 먼저 거 같은데요. 이걸 삭제하고 완전히 감춰졌죠. 여기도 그렇네. 여기도 또 두 개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먼저 걸 또 삭제해 줍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 요 뒷것이 보이게 만든 거니까 되돌리기 해가지고 도로 살려놓고 요거를 지워줍니다. 이 키프레임을 읽을 줄 알아야 이제 이런 그 해법을 찾는데요. 안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금방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야 투명도를 올려줬건 말건 그냥 이 도구창으로 넘어가서 도구 변경창으로 넘어가서 이 효과 선택을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블록 타이틀러, 미디어, 이펙트, 블록 타이틀러 폴더 내에 미디어 폴더 내에 이펙트 폴더 내에 이 인비시블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인비시블, 발음이 좀 고약한데요. 인비시블이라고 읽습니다. 요걸 선택해 줍니다. 열기. 그러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투명도를 일일이 해주지 않아도 그냥 단 한 번에 감춰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위치에서 투명도를 낮춰가지고 보이게끔 이렇게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뒤에서 인비시블이 덮고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이 인비시블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스케치 그 궤적을 감출 때 이용합니다. 뭐 스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필요 없는 그 레이어들을 감춰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때도 반드시 이 인비시블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충 작업이 끝난 거지.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그냥 글자만 떠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영상 작업한 그 여백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재미날 겁니다. 만약에 이 글씨체가 글씨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정지를 시키고 텍스트를 선택해 준 다음에 키프레임을 처음으로 몰고 와서 여기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깔 선택하신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색상을 물론 바꿔줄 수 있지만은 움직이긴 해도 무슨 색깔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까지 다 왔다 갔다 몇 번씩 하야 그 색깔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 슬라이드보다도 이 색깔이 선택된 상태에서 F3, F3 키를 눌러줍니다. 키보드에 F1, 2, 3에서 그 12번까지 표시되어 있죠. 그 중에서 F3을 눌러가지고 색상표를 불러줍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메모해 뒀다가 F3 키를 누르면은 색상표가 튀어나온다. 여기서 색깔을 가을이니까 그 빨간색으로 단 한 번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됐죠? 확인. 글씨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이것만으로 또 심심하다면은 이 위에 보시면은 이 활성 레이어에 테두리 추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활성 레이어에 테두리 붙이기, 이걸 찍어줍니다. 그러면 여러 형태의 그 테두리 두르는 도구가 있는데, 노란색 테두리, 빨간색 테두리, 검은색 테두리, 그리고 측면을 강조하는 또 색깔, 그림자 색깔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이거는 단순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찍지 마시고 그냥 여기 보시면 아웃사이드 볼더 화이트라고 있거든요. 그게 하얀 테두리 두르는 요 도구를 찍어줍니다. 아웃사이드 볼더 화이트. 그럼 글씨가 테두리가 입혀집니다. 이렇게. 튀지어 볼죠.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런 그 글자 폰트 말고 딘벳 폴트라나 딘벳 폰트 뭐 그런 그림으로 된 폰트가 있는데, 그걸 불러다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엮어줘서도 꼭, 그러면은 그 캐리커처가 이렇게 재미난 그림들이 엮어져 가지고 따라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도 물론 그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받지만은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한다면 좀 너무나 단순하니까 이 까만 바탕에다가 배경을 넣어줍니다. 배경은 여기서 이 레이어 추가를 들어가 가지고 레이어 추가해서 이 스카이 박스 레이어 추가 이걸 누르시고, 이 하늘을 뒤에다 잠깐 이거 정지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정지. 레이어에서 레이어 추가 스카이 박스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 하늘이 하나뿐 아니라 다른 데서 또 얼마든지 구하는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 보이는 대로 한 장의 구름 사진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붙여도 되지만은 대개는 너도나도 이렇게 구름 사진을 넣기 때문에 좀 통속적이라고 할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원하시는 배경 따로 이제 그 갖고 계신 게 있다면은 거기서 불러올 수도 있고, 저 같으면은 요 레이어로 안 들어가고 요 그림에서 원래 그 배경에 써먹으려고 미리 여러 장을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시면요, 그 검색어를 그 목재 배경 사진이라고 치고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수두룩합니다. 이게 우드라고 치시던가 목재 배경이라고 치시던가, 우드 찍어보면 이게 나무 재질로 된 그 이런 실감나는 벽지들이 참 많습니다. 틈나는 대로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서 좋은 그림들을 이렇게 주워 드리십시오. 가을이고 하니까 이 낙엽이 그려진 이 배경 사진을 부르겠습니다. 이 하늘 배경에 이 낙엽이 붙은 그 배경 사진이 겹쳤는데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 그 레이 박스 들어가서 이 스카이 박스로 된 이걸 필요 없는 것을
지워줍니다. 그냥 놔두면은 용량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가벼워지진 않으니까 일단 지워줍니다. 지워주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활성 레이어 삭제가 있습니다. 이걸 찍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낙엽 사진을 키워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파일을 레이어를 처음 불러왔기 때문에 이 위치 위치로 된 슬라이더로 이렇게 키워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자칫 잘못 움직이다가 레이어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이 글자 위에 스케치 위에 올라앉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봐가면서 이렇게 키워주시던가 아니면은 그 크기에서 키워줘도 됩니다. 이렇게 가로 맞추고 세로 맞추고 까만 바탕보다 보기가 한결 낫습니다. 이 글자체가 마음에 안 들던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던가 그러면은 여기서 키워주셔도 되고, 글자가 작다 싶으면은 정지시키고 글자를 선택하신 다음 슬라이드를 앞으로 움직여서 키워주면 됩니다. 이게 중간에 어디 있을 때 이게 크기 작업을 하시면은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기가 싫으니까 항상 작업을 하시려면은 이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앞에다 갖다 놓고 설정을 하면 됩니다. 글자 크기에서 글자 크기나 텍스트 크기를 이용해 가지고 키워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 스케치를 감췄기 때문에 글자가 키워지면 이 궤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일단 안 보이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궤도에서 벗어나더라도 벗어나도 하여튼 그 궤적을 따라오는 건 틀림없으니까. 실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글씨가 커졌죠. 한결 보기가 낫습니다. 이게 나무가 좀 배경이 좀 어둠침침한데 밝은 배경을 넣어줘도 좋겠지요. 이렇게 글씨가 마음대로 흘러다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스케치가 어떤 뭐 작품성보다도 그냥 재미나게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렌더링 하기가 좀 너무 여백이 많아서 심심하다 하시면은 정지시킨 다음에 여기 입자 레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입자 레이어. 그러면 프리세트 창에 여러 개의 그 파티클 샘플이 있는데요. 이게 복잡하게 막 여러 개 막 수도 없는 입자들이 튀어나오면은 화면이 어지러우니까 좀 단순하게 흘러다니는 것을 골라가지고 빈자리에 넣어줍니다. 만약에 고르신다면 여기 플로팅 모델이라든가 플로팅 픽처, 플로팅 모델, 이 포엠 요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좀 보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이 스노우나 별, 스타를 찍어줬을 되는데 우선 눈에 띄는 대로 이 포엠을 찍어주겠습니다. 이 하얀 포엠. 그럼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입자들이 피어오르거든요. 이대로 놔두기는 좀 보기가 좀 이상하죠. 보기가 안 좋죠. 이거를 다른 입자로 바꿔주는데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낫 알갱이를 바꿔줘 보겠습니다. 여기 입자로 선택된 상태에서 효과 변경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알갱이들이 지금 피어오르는데 요걸 바꿔주면 됩니다. 텍스처 선택해서 전 제가 모아둔 png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png 파일, 배경이 투명한 파일이라고 알고 계시죠 다들? 이 사과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참외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또 누드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단풍잎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가을이니까 이 단풍잎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뀌었죠? 요거는 그냥 놔둬도 되고, 이건 조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낙엽과 조명은 별 연관성이 없어서 그냥 놔둬도 되고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럼 낙엽이 이렇게 쫙 날아오릅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죠? 숫자가 너무 많으면 입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속성 상자를 누르시고, 요 방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방사, 정사 비슷한 방사, 이걸 찍어 주신 다음에 이 숫자가 250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한 20개로 낮춰줍니다. 20개라도 뭐 적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숫자가 줄고 좀 그럴듯하게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뭐 이 낙엽을 더 크기를 조절해 주신다든지, 시간을 조절해 주신다든지, 색깔을 조정한다든지 여러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회전을 줘도 되고, 한 번씩 찍어 보십시오. 찍어 봐야 배우는 겁니다. 누가 뭐 옆에서 앉혀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틈틈이 이렇게 한번 작업을 주실 때는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시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제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이 색상을 이 노란색에서 다소 붉은 빛이 나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빨간색으로 바뀐 것도 있고, 노란색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꿔주는 색상은 원색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전체가 바꿔주지도 않고 작업이 일괄적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 색상 1도 있고 색상 2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시고 하면 됩니다. 빨간 단풍이 되어버렸네요. 대충 이렇게 하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 겁니다. 기타 뭐 여기다가 취향에 따라서 다른 그림을 덧붙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작업과 이렇게 겹쳐서도 또 화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이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키와 M을 눌러 보시면은, 컨트롤 키와 M을 눌러 보시면은 이 영상에다 다른 영상을 같이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따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작업은 대충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점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이고 39분 됐는데 이게 글쎄 유튜브에 올리는데 지장이 없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지 성격 탓인지 말이 길어지고 말주변도 없다 보니까 시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아주 길어져 버렸는데요. 한가하신 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